안녕하십니까, 권영삼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 자영업 환경에 이어서 자영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 문제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영업 문제는 자영업의 생태적, 시대적, 환경적 배경부터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 문제점에 대해 권영산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 기구인 OECD의 2022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 23.5%로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로 2021년 기준 5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브라질은 2021년 기준 32.1%, 3위인 멕시코는 22년 기준 31.8%, 4위 그리스는 2022년 기준 33.3%, 5위 튀르키예는 2020년 기준 3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제조산업이 성장하지 못했거나 관광산업 비율이 높아 자영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2021년 기준 4.7%, 미국은 2021년 기준 6.6%, 독일 8.7%, 일본 9.6% 등 주요 국가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자영업자 수 563만 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808만 9천명의 20.05%로 겨우 20%를 넘겼고, 올해 2023년 2분기에는 554만 7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8만 5천명이 줄어든 19.9%를 기록하며 20%대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중은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로 최고치인 1963년의 37.2%와 비교하면 17.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늘었고 그로 인해 임금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 28.8%로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졌으며 2012년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줄어 올해 2분기엔 20% 선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수가 2002년 621만 2천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하향 곡선을 그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574만 9천명으로 1600만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였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소 잠잠해지며 약간 증가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감소세로 들어섰다가 2023년 2분기 자영업자 수 554만 7천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자영업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해야 할 것을 필자는 지금도 여전히 자영업자 수가 비중이 매우 높기에 유럽 19개국 평균 수준이 14.3% 정도로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회 안정망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50세를 넘은 자영업자 수가 올해 들어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인구수는 163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의 30%가 창업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취업이 어려운 1955년에서 1963년까지의 출생자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따라서 이들 697만 명 중 상당수가 자영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2만 명 정도 줄었던 50대 사장님은 올해 5만 2천 명 정도 다시 늘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나홀로 자영업자도 지난해 8만 8천 명에 이어 올해도 3만 5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50대 이상 중장년 나홀로 사장님만 지난해보다 8만 7천 명이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 지난해 4만 5천 명이 증가했던 20, 30대 청년 사장님은 올해 1만 4천 명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년 이상 연령대의 자영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경기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중도 퇴사하는 중년이 늘었고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한 시기에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나이가 많아지면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장애와 애로사항이 많아져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자영업이 어려워지면 다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업종의 가밀 현상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19.9%로 노르웨이, 미국, 일본, 서유럽, 유럽연합이 근저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34% 가까이 생계형 업종이자 과밀이 심한 소매업과 음식업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밀은 폐업을 부릅니다. 지난해 자영업 시장에서 모두 89만 개 정도 폐업을 했는데 이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점의 폐업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 업종이 전체 자영업 폐업의 과반을 차지한 셈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의 업종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이 13만 8,62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유이 미용실은 12만 4,487개, 3위 커피점은 12만 2,184개, 4위 의류점은 10만 3,890개, 5위 편의점은 6만 7,979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매출은 편의점이 7,65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중개업이 3,199만원, 의류점 1,328만원, 커피 1,265만원, 미용실 63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과밀화와 이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인해 폐업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업교육입니다. 이 요인이야말로 창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창업진흥원이 2023년 6월 펴낸 2020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하기 전 창업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4.8%로 나타났고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10명 중 8명 이상이라는 것은 자영업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창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 라인블록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라인블록을 완벽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라인블록은 고객이 누구인지 세분화하고 그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떤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인지 확보한 고객들은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관리할 것인지 등등 확실하게 캔버스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창업자는 이러한 것들 모른 채 창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창업교육은 창업 4대 요소를 기반으로 창업자와 관련해서 창업이 적성에 맞는지 창업이 성격에 맞는지를 알아보는 창업 적성 검사와 성격 유형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적성과 창업 아이템이 적합한지도 모르고 또한 성격 유형상 적객 서비스를 힘들어하는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사업 자금 규모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회 말에 의하면 5천만원 미만이 73%로 극소작은 창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 자금이 적다 보니
그만큼 성공할 공산이 적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업 아이템 선정과 사업장 혹은 영업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데다 사업장 즉 점포를 구하면서 그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이 적당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창업준비기간입니다. 창업진흥원이 2023년 2월 펴낸 2020년 기준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별 창업준비기간은 최대 11.7개월에서 최소 9.6개월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최대 15.2개월 부동산업이었고 최소 8.4개월 금융 및 보험업, 사업 및 임대 서비스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별로는 법인기업이 10.4개월, 개인기업이 10.7개월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자가 15.2%,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창업자가 84.8%로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창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업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준비기간은 1년 업력의 창업자가 9.4개월로 가장 짧고 2년 업력이 10.8개월, 3년 업력은 10.3개월, 4년 업력은 11.6개월, 5년 업력은 11.3개월로 준비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창업시 장애 요인입니다. 이는 창업자금 확보에 대해 예상한 어려움이 가장 높은 70.7% 나타났고, 다음으로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40.3%,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이 28.3%, 창업 준비부터 성공하기까지의 경제활동 문제가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창업기업 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1.8%의 창업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전체 건수는 17만 505건이고 그중 국내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6.2%, 국내 실용신앙권은 0.5%, 국내 디자인권은 5.5%, 국내 상표권은 16.4%, 해외 산업재산권은 1.4%로 나타나 여전히 산업재산권이 아주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 방식에 대한 응답은 직접 영업이 가장 높은 86.9%로 나타났고 제품 서비스의 판매 및 제공 경로에 대한 응답은 오프라인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7.9%, 온라인이 1.1% 수준으로 나타나 온라인 쪽에 너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 활동 유형 중 해당 사항 없음이 가장 높은 77.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15.5%, 인쇄 매체를 통한 홍보가 5.9%, 5개 광고를 통한 3.1%, 판촉 활동을 통한 홍보 2.5%, 전시회 박람회를 통한 홍보 0.5%, TV 라디오 매체를 통한 홍보 0.3% 수준으로 나타나 역시 홍보 마케팅에서도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 145만 명 이상 신규 창업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창업 준비 기간이 짧고 창업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가 계산, 원가 분석, 손익계산, 손익 분석, 그리고 홍보 마케팅만큼은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영업 회생, 즉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각자 도생, 독자 생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